AC 오프닝 대본, 잔잔한 피아노 BGM, 낮고 깊은 톤으로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매일같이 바닥을 닦는 한 할머니를 본 적 있습니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평범한 청소부. 하지만 그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조금 낮춘 목소리, 긴장감 조성. 40년 전 이 공항에서 아이를 잃은 한 여인의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오늘 잊혀진 시간 속에서 기적 같은 재회가 시작됩니다. 음악이 살짝 고조되며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 그리고 가장 눈부신 만남.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부 공항에 스며든 아픈 기다림, 인천국제공항. 분주한 출국장의 한 구석, 누런 유니폼을 입은 한 할머니가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김정옥. 72의 나이에 매일같이 공항으로 출근해 남들보다 더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는 그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매끈한 바닥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게이트를 응시하고 있었다. 또 저 할머니야. 맨날 똑같은 자리만 닦잖아. 뭘 찾는 걸까?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 지나가는 공항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쳤지만 전곡은 아무렇지 않은 듯 천천히 걸레를 움직였다. 40년 동안 그녀는 이 익숙한 멸시의 소리를 살아냈다. 바닥을 닦던 그녀의 손길이 문득 멈췄다. 플라이트 게이트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40년 전 이 공항에서 젊은 변호사였던 정옥은 5살 난 아들 민수를 데리고 해외 출장길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단 몇 초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인파 속에서 아이가 사라진 것이다. 민수야, 민수야. 그녀는 절규하며 공항을 뛰어다녔다. 직원들과 경찰이 총동원됐지만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고 언론은 가십거리로만 다루었다. 공항은 그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다. 남편과의 관계는 갈라졌고 법정에서도 승리자였던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는 패배자가 되었다. 오늘 창밖으로 맑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전곡은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맑구나. 한때는 그녀도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세계를 누비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비행기를 닦는 삶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울린다. 파키스탄행 항공편 탑승이 시작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익숙하게 흘러나오는 다국어 방송에 전곡은 습관처럼 따라 중얼거린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 허름한 청소부가 4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곡은 조용히 걸레를 헹구며 생각했다. 오늘은 뭔가 다를지도 몰라.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작은 떨림을 느꼈다. 아무도 몰랐다. 오랫동안 짓눌려온 운명이 이 조용한 공항의 한복판에서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두부, 뜻밖의 사건, 감춰진 능력공항은 점점 분주해졌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랑스럽게 개최하는 세계 항공 포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로비에는 각국의 국기가 높이 걸렸고 VIP 라운지는 새 카펫으로 교체되었다. 임원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행사 준비를 서둘렀다. 전곡은 평소처럼 조용히 청소 장비를 끌고 VIP 라운지로 향했다. 부드러운 소파, 빛나는 샹들리에, 반짝이는 바닥 타일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섬세하게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냈다. 그러다
라운지 한쪽 테이블에 놓인 두꺼운 자료집에 눈이 갔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계 항공산업의 미래와 도전 전곡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조심스레 자료집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자 복잡한 항공산업 용어와 국제협정 문구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읽고 이해했다. 40년 전 법정과 공항을 오가며 그녀는 혼자 공부했다. 항공보안법, 국제실종 아동협약, 항공운송법. 아들을 잃은 후 그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싶어졌다. 그게 그녀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차가운 목소리에 정곡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 젊은 직원이 팔짱을 낀 채 냉담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정곡은 황급히 자료집을 덮고 머리를 숙였다. 직원은 자료를 툭 빼앗아 가며 말했다. 청소만 하세요. 이런 건 건드리지 말고. 정곡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료의 내용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한편 라운지 밖 복도에서는 행사 총책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번 포럼은 정말 중요해. 30개국 항공사 대표들이 모두 온다고.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우리 공항 위상이 올라간다니까. 그나저나 통역 준비는 다 됐나? 됐어. 최고 수준의 4개 국어 통역사를 섭외했으니까.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잠시 후 운명이 그들에게 얼마나 잔혹한 장난을 칠지. 그리고 청소구역 구석에 숨어있던 한 할머니가 이 상황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PHN-3 위기와 깜짝 등장한 영웅,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다. 인천공항은 세계 항공 포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숨가쁘게 돌아갔다. 전곡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행사장 주변을 깨끗이 닦았다. 하얀 셔츠를 차려입은 각국 대표들이 공항 로비를 오가는 모습이 눈부실 만큼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 어떤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투루, 초조한 발걸음 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비상입니다. 비상. 행사 준비팀장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뛰어왔다.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적. 그리고 곧 이어진 소란. 뭐라고요? 행사가 2시간 뒤인데. 대체 무슨 수로 4개 국어를 커버해? 팀장과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이 4개 국어를 유창하게 통역할 사람을 지금 당장 이곳 인천공항에서 찾아야 했다. 다른 통역사 부르자. 이미 연락했어. 하지만 이 수준 맞출 사람은 없어. 이번 포럼 세계 생중계라고. 실수하면 공항 이미지 박살난다고. 격한 언성이 오가고 공항 로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청소도구 카트를 밀던 정곡이 조심스레 다가섰다. 저기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정곡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그녀를 돌아봤다. 어이없다는 듯,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할머니가 농담하지 마세요. 여긴 국제 포럼입니다. 장난칠 시간 없어요. 정곡은 움찔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40년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한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팀장은 고민 끝에 이를 악물었다. 좋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못하면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국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만약 진짜라면, 할머니가 진짜 통역할 수 있다면.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그리고 운명의 벨이 울렸다. 세계 항공 포럼 개막을 알립니다. 모든 참석자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VIP 부스 한편, 정국은 헤드셋을 고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40년 전 이 공항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오늘 다시 찾기 위해 내부, 언어의 기적과 할머니의 고백 정국은 조용히 헤드셋을 썼다. 그녀의 앞에는 두꺼운 연설문이 놓여 있었고 수백 명의 대표자들과 카메라 렌즈가 반짝이는 조명을 받으며 움직이고 있었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청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국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세계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열리는 세계 항공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어로 매끄럽고 또렷하게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VIP석에 앉은 외국 대표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하지만 정국은 멈추지 않았다.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로 연설문을 완벽하게 변환해냈다. 발음은 정확했고 문장 구성은 자연스러웠으며 심지어 문화적 뉘앙스까지 고려한 고급스러운 통역이었다. 회의장 뒤편, 정국을 무심코 올려다보던 준비팀장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저게 진짜야. 주변 동료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점차 감탄으로 표정이 변했다. 그리고 이어진 미국 항공사 대표의 기조연설. 내용은 복잡하고 항공 전문 용어가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항공산업의 혁신적 도전이 필요합니다. 전국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한국어로 그 의미까지 정확히 녹여내며 통역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산업은 지금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단어 이상으로 삶의 깊이가 스며 있었다. 회의장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무대 위 가장 빛나는 별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할머니일 줄은. 그리고 마침내 정옥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40년 전 이 공항에서 저는 5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순간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멈췄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직원들도 모두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변호사로서의 삶도 가정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전곡은 마이크를 꼭 움켜쥐었다. 그저 이곳에 남았습니다. 혹시나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까봐. 몇몇 기자들이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았다. VIP석에 앉은 대표들조차 숨을 삼켰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그리고 정국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오늘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당신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짙은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경이로움과 존경의 침묵이었다. 오부. 운명의 재회와 눈물의 상봉 회의장이
무거운 침묵 속에 잠긴 그때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엔 은빛이 희미하게 섞인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정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에서 작고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실례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혹시 김정옥 선생님이십니까? 정곡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남자의 눈동자. 그리고 그가 내민 낡은 명함. 김정옥 국제변호사. 40년 전 자신이 쓰던 명함이었다. 이걸 어디서? 정곡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말했다. 어릴 적 제게 이 명함을 쥐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전곡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갔다. 어릴 때부터 어디선가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디론가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오늘 당신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전곡의 입에서 숨이 터져 나왔다. 민수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웃었다. 네, 엄마. 내 한국 이름은 민수였어요. 맞죠?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곡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손끝이 눈물에 젖은 볼을 느꼈다. 4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작은 얼굴. 이제는 성숙한 남자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민수야. 전곡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 민수, 아니, 마이클. 은 조용히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회의장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기자들도 대표들도 모두 그 순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이곳 인천공항.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4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다. 엄마, 이제 같이 가요. 마이클이 말했다. 미국으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하지만 정옥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구나. 이곳은 너를 기다리던 엄마의 모든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곳이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날 그들은 공항 카페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40년의 공백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6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마무리. 그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은 어제의 감동을 품은 채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정곡은 청소 도구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공항 카페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어제 찾은 아들 마이클이 앉아 있었다. 엄마, 오늘 대사관 가야 해요. 마이클이 말했다. 비자 문제 해결하고 같이 미국으로 가야죠. 정곡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한참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했다. 민수야. 아니, 마이클. 엄마는 여기에 남고 싶어. 마이클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왜요? 여기서 더 이상 청소할 필요 없잖아요. 미국에 오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정곡은 조심스레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여기는 엄마가 너를 기다린 곳이야. 절망과 희망, 모든 시간이 쌓여 있는 곳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를 다시 만난 기적이 깃든 곳이기도 해.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인천공항 국제협력팀 팀장이었다. 김정옥 선생님, 회의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제협력팀의 일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국은 놀란 눈으로 팀장을 바라보았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팀장은 미소 지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세계 항공업계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공항을 사랑하는 분이니까요. 한 달 후, 전곡은 국제협력팀의 새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었다. 창가 너머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녀는 단정한 복장에 얇게 화장한 얼굴로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당당한 협력관의 모습이었다. 이제 곧 민수가 온다지. 비서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AL발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정곡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40년 전 이곳은 그녀의 가장 아픈 기억이 깃든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희망과 기적이 깃든 곳이 되었다. 정곡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공항은 내 슬픔의 끝이자 내 행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녀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도착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